차가운 영안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두 개의 시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황기찬과 강세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네. 강재인이 유리창 너머로 두 시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재인씨 정말 괜찮으세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수였다 해도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었어. 강재인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대가는 모든 이의 파멸이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이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치킨집 앞 어스름한 저녁 무렵 최자영은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제인아. 제인이 어디 갔지?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최자영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꼭 쥐며 불안해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리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세리가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의 모습을 보고 순간 놀랐지만 곧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최자영은 강세리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해 강세리를 강재인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제인아, 내 딸,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무 무서웠어. 최자영이 강세리에게 달려들어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했지만 곧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할지 깨달았습니다. 교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인이에요. 정말로? 강세리는 일부러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교묘한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인데 엄마가 모를 리가 있나? 제인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자영의 치매 증상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요. 최자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현실 감각을 잃은 그녀에게 강세리는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 기억이 자꾸 없어져서 무서워.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강세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재루의 기회였습니다. 최자영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음험한 계략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기억 못하는 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엄마 기억을 되찾게 도와드릴게요. 최자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강세리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강세리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황기만이 사고를 당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계단 앞에 서자 최자영은 무언가 기억나는 듯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뭔가 끔찍한 일이. 강세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교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셨잖아요. 최자영은 머리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뒤섞이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강세리는 그런 최자영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직접 보셨잖아요. 강재인이 황기만 씨를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걸요. 피가 많이 났었어요. 강세리의 말에 최자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재인이가? 내 딸이 그런 일을? 네,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바로 여기 계셨어요. 강재인이 황기만 씨와 크게 다투다가 화가 나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정말 끔찍했어요. 강세리는 더욱 생생하게 거짓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재인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소리치셨잖아요. 최자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말이 점점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랬나? 내가 정말 봤나? 재인이가 정말 그런 짓을? 강세리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자영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보셨어요. 강재인이 기억상실 핑계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황기만 씨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재인이가 정말 그런 일을? 내 딸이 사람을 해치려고?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강세리는 더욱 자세히 거짓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목격자예요. 강재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평소에도 이상했잖아요. 최자영은 점점 강세리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세리의 말이 진실처럼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봤구나. 재인이가 그런 무서운 짓을. 어떻게 내 딸이? 강세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의 기억을 완전히 조작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기억나시죠? 강재인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황기창과 노숙자가 앉아있는 거실로 최자영이 들어왔습니다. 강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최자영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자영은 갑자기 강재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해쳤어. 황기만을 해쳤다고. 내가 직접 봤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기찬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내가 봤어. 강재인이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걸 내가 직접 봤다고.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최자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강재인을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엄마가 왜 이런 말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때문에 김한이가 다친 거야. 너 때문에. 최자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확신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노숙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한이를? 강재인이 우리 김한이를 해쳤다고요? 황기찬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관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확실한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강재인이 황기만하고 크게 다투다가 확 밀어버렸어.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야. 최자영은 더욱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억울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나 믿지?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엄마가 치매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제발 나를 믿어줘. 노숙자가 강재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김한이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황기찬이 노숙자를 말렸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최자영은 계속해서 강재인을 비난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애는 위험해. 기억상실인 척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왔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야.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세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한 강세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강재인 기억상실은 다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온 거였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강재인이 소리쳤지만 강세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목격하신 게 맞아요. 강재인이 황기만 씨를 일부러 해친 거예요. 그동안 기억상실인 척하면서 우리를 모두 속여왔던 거예요.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 기억상실이 거짓이었어? 당신 설마 나보다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나는 당신의 아내야. 강재인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세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논리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재인이 돌아온 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어요. 계획적으로 한 일이에요. 노숙자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주먹을 쥐며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전현이 들어온 후로 집안이 온통 시끄러워졌어. 다 계획한 일이었구나.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황기찬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강세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정의감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만 씨를 해치려 한 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강재인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했어.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하지만 최자영의 확신에 찬 증언과 강세리의 논리적인 주장 앞에서 강재인의 항변은 힘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노숙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말로? 강재인이 황기찬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강재인에게는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네. 강재인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살인마 같은 년. 우리 김한이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 아야. 놓아요. 아파요. 강재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노숙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놓을 수 없어. 이 살인마를 어떻게 놓아. 바로 그때 도유경이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말리려 한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유경이 노숙자의 팔을 잡고 말렸지만
노숙자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제 분노의 화살이 도유경에게도 향했습니다. 너도 전염편이구나. 우리 김한이가 죽어가는데 살인마를 감싸는 거야? 노숙자가 도유경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세 여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인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은 치매라고요. 도유경이 강재인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인마를 왜 감싸는 거야? 너도 공범이야. 같이 죽을 거야. 노숙자가 도유경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정해요. 나는 정말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강재인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노숙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분할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봐라. 관장님이 직접 보셨다고. 거실에 탁자가 넘어지고 꽃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도유경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노숙자는 광분 상태였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김한이 죽으면 너희들도 가만 안 둬. 다 같이 죽을 거야. 노숙자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은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개입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강재인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황기만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황기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강재인이 아니에요. 저를 계단에서 민 건 강재인이 아니라고요. 모든 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까지 벌어지던 소란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노숙자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김하나, 너 정신 돌아온 거야? 정말로? 네, 엄마. 저는 처음부터 멀쩡했어요. 다만 위험해서 바보인 척했을 뿐이에요. 제가 당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황기만의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위기였습니다. 저를 계단에서 민 건 강재인이 아니에요. 강세리예요. 황기만이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놀라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하며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한이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황기만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세리가 저를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병실에서 호흡기를 떼려고까지 했다고요. 강재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나, 정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노숙자가 아들에게 다급히 확인했습니다. 방금까지 강재인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엄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세리가 저를 해치려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화를 내면서 밀어버린 거예요. 황기만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보인 척 연기한 거예요. 강세리가 또 해칠까 봐서요. 상황이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쏠렸습니다. 강세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지 마. 김한이가 헷갈리는 거야.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엉망인 거라고.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황기만의 또렷한 증언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오히려 강세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기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최자영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뒤섞인 상태에서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재인이가 밀었다고 봤는데 어머니 강세리가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거짓 기억을 심어준 거라고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황기만은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세리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협박했어요. 10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거절하면서 갑자기 밀어버렸어요. 황기찬이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아니야. 아주버님이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머리를 다쳐서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황기만은 더욱 생생한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도 강세리가 병실에 와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호흡기를 떼려고 손을 뻗었는데 간병인이 들어와서 중단된 거예요. 김하나. 노숙자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분노의 화살이 이제 완전히 강세리에게 향했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김한이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김한이가 착각하는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황기만의 생생한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인 척한 거예요. 강세리가 또 해칠까봐 무서웠거든요. 7살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기찬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강세리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김한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강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기만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황기찬까지 속이면서 말이에요. 강재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세리, 당신은 이제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황기찬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노숙자가 강세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해치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기서 당장 꺼져. 우리 김한이 죽일 뻔한 년이 어떻게 여기 있어. 황기찬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강세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지호만 두고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이라고. 데려갈 거야. 강세리가 소리쳤지만 황기찬은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지호는 여기서 안전하게 키울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강세리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한이 죽일 뻔한 년이 뭔 소리야. 당장 나가. 노숙자가 강세리를 밀어냈습니다. 강세리는 비틀거렸습니다. 가족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좋아, 나간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세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한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내쫓은 것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들을 생각하면 후회할 건 당신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황기찬이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강세리에 대한 마지막 정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강세리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절대 잊지 마.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원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조용해지겠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노숙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강세리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안도했지만 강세리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네. 강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강세리는 허름한 모텔 방에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황기찬, 날 이렇게 버린 거 후회하게 해주겠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강세리는 그동안 비밀리에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황기찬의 비자금 거래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강 회장 관련 의혹 자료들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수집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너도 나처럼 모든 걸 잃어봐. 강세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언론사부터 연락해볼까? 강세리는 휴대폰을 들고 여러 언론사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충격적인 비리 제보가 있습니다. 아주 스캔들적인 내용이에요.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강세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운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 살인교사 의혹도 있어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있어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황기찬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급 정보들이었습니다. 검찰청에도 제보해야지. 수사기관도 움직여야 해. 강세리는 수사기관에도 연락했습니다. 황기찬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살인교사. 모든 제목을 다 씌워주겠어. 강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복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너도 나처럼 가족들에게 버림받아봐. 모든 걸 잃어봐.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황기찬.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야. 강세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해서 황기찬의 파멸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텔 방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강세리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YL그룹 본사 앞에 수사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것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사관들과 언론진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회장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관련입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세리. 그 여자가 제보한 거군.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세리의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을 원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되는 거네. 강세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강재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을 지켜보는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복수가 이뤄지는 것 같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황기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황기찬이 항변했지만 수사관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철저한 복수에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재인이 지나가다가 황기찬과 마주쳤습니다.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인아, 도와줘. 이건 다 오해야.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재인은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언론도 YL그룹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입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황기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황기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도 강세리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급히 기자들을 불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강세리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황기찬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강세리의 치부들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학력을 완전히 위조했습니다. 해외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흥미롭게 받아 적었습니다. 스캔들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비자금을 숨겨두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검은 돈을 은닉했습니다. 황기찬의 폭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강세리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실도 숨기고 저희 가족을 기만했습니다. 전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또한 강세리가 여러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투자 사기, 보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강세리의 과거 범죄 행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확실합니다. 강세리야말로 진짜 범죄자입니다. 언론은 즉시 강세리의 추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황기찬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세리는 모텔에서 뉴스를 보며 황기찬의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치밀한 반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나도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강세리가 분노했지만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후원자들과 인맥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아? 나한테는 더 큰 폭탄이 있어. 강세리는 더욱 강력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황기찬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은 연일 두 사람의 폭로전을 보도했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끝장날 때까지 계속되겠네. 강재인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폭로전의 결과로 황기찬과 강세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양측의 범죄 행위를 모두 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를 파멸시키려다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황기찬은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때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그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모든 게 강세리의 조작입니다. 황기찬이 기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강세리는 사기, 위증,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황기찬이 더 큰 범죄자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강세리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감정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원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피고인 강세리. 판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자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의 변호사가 강세리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입니다. 강세리의 변호사도 맞받아쳤습니다. 황기찬이야말로 강세리를 이용하고 벌인 진짜 범죄자입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이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강세리가 황기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황기찬도 격분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모독입니다. 법정 경위가 개입했지만 두 사람의 증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때 화려했던 두 사람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간 두 사람의 최후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누군가 방청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과거는 이제 악몽이 되었고 오직 복수와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강재인은 조용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두 사람의 몰락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증오하며 파멸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강재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네. 강재인의 복수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증오하며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강재인은 법정 밖 계단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복수극이 끝난 후에 허탈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빠,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모든 게 끝났어요. 강재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강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 씨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멀리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각각 다른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철저한 적이 되어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강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정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복수에 얽매여 살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겠어. 강재인은 최자영을 떠올렸습니다. 치매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우도 이제 자유로워졌겠네. 강승우 역시 더 이상 복잡한 가족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재인은 당당한 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정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강재인의 마지막 독백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수의 여왕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난 강재인.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